지난 12시간 동안의 위성 사진이고요. 구름대가 전남에서 부산 지역까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2시부터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에 집중이 되었고요. 일본 기상청에서 대한민국 남쪽에 한랭전선이 나타나고 있다. 즉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정난운이 발달하면서 그 지역의 비구름대가 상당한 폭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5시, 6시, 7시 때 부산광역시에 상당한 양의 비가 왔죠. 실시간 방송을 했던 때 거제 주민이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거제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다. 그때가 4시 부근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7시까지 상당한 양의 비가 쏟아졌다. 구름의 이동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대한민국 쪽에 한랭전선이 형성되면서 남부지방에 정난운이 상당히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난운이라는 거는 다량의 수분을 포함해서 수직으로 상승한 구름을 말하는데 그러한 구름대가 서서히 이동하면서 해남군이 2시 정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진주시, 그리고 거제시, 부산광역시가 6시, 7시까지 상당한 양의 비가 쏟아졌다. 이것은 레이더 영상이고요. 보시면 여수, 그리고 거제를 지나서 부산시에 상당한 양의 비가 쏟아지는데 여기에 천둥과 번개가 곳곳에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 12시 부근에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상황이 나타나고요. 생일면, 금산면, 고흥면, 고흥읍, 여수시, 순천, 남면 이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구름대, 이에 정난운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이 거제, 부산을 거치면서 4시 이후에 부산을 거치면서 상당한 비구름대가 집중되고 있다. 바로 5시 이후의 상황이다. 4시에서 6시 사이에 부산이 상당한 비가 집중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기상이변인데 이것이 일본 큐슈 지역에 1500mm를 쏟아붓고 특히 시간당 100mm가 쏟아붓는 기상이변이 나타난 부분이에요. 국내에는 부산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왔다. 시간당 30에서 50mm도 엄청난 양의 비예요. 지금 지반이 약화된 부분에서 배수 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부산 지역의 침수 피해가 상당히 있었다. 이것은 국내 천리안 위성 EA호 사진이고요. 보시면 5시 부근에 상당한 구름대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제, 부산, 울산 지역에 상당한 비구름대가 집중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집중되었다. 특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했다. 이것은 구글 어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산 지역의 침수 지역이고요. 보시면 지대가 낮아요. 특히 지하 차도 부근이 상당히 침수되었다. 덕산 배수장, 세병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금일 침수되었다.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안교 지대가 낮은 이 지역 역시도 비가 쏟아지면서 시간당 50mm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되었다. 그리고 무곡 지하 차도 쪽이 침수가 되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홍수 위험 지도 정보 시스템을 환경부에서 만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만들고 있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도 시스템에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강수량,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지금과 같이 시간당 30mm, 시간당 50mm, 시간당 70mm가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50mm, 100mm, 200mm, 500mm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10일에 걸쳐서 300mm가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배수 시설로 인해 가지고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문제는 뭐냐면 요즘과 같은 시기에서는 시간당 30mm, 시간당 50mm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배수 시설이 되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당 50mm가 집중호우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마 서울, 경기 일부 지역 빼고는 전국에서 엄청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큐슈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집중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버텨낼 수 있는 지대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이렇듯 피해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배수시설이 충분한가? 거기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런 기습폭우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이런 저지대의 경우에는 상습 침수구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정부에서 나서서 면밀히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9월 초 중순부터 태풍이 발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태풍이 만약에 국내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발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태풍이 나타난다. 바람과 비를 쏟아붓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가.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영동지방이라든지 이 부산 또 전남의 해안지방 같은 경우 지금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데 과연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가. 정부와 민간 차원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기상 이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기습폭우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속수무책으로 당했고요. 50년간 계속적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배수시설을 계속 확보를 했습니다. 일본은 5회 이상의 태풍을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침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적으로 매년 확충을 하고 배수시설을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0mm가 넘는 비가 8월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특히 큐슈 지방 같은 경우는 1500mm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었고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강릉 지역에 870mm가 쏟아부면서 당시에 강릉 지역이 완전 초토화됐던 전기가 끊기고 강릉의 거의 대부분 지역이 잠겼던 상황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역대 최대의 피해였고 우리나라에 500mm 이상의 비가 단기간에 집중호우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지역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는 대피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9월달 태풍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엄청난 피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021년도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각자의 자산은 정부가 절대 지켜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